근데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의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당연한가? 헌법 소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인식도 바뀌어야 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사는 조용히 학생들만 가르쳐야지 무슨 정치야. 이런 느낌이야.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친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중앙대학교 독어 동문학과 교수님이에요. 가끔 저하고 전화 통화해요. 며칠 전에 통화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독일 자료를 뽑아봤는데 독일 자료에 뭐가 나오냐면 독일 의회에 50% 이상이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검찰,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교사는 1명, 2명이에요. 교사가 교수보다 훨씬 많은데 정치하는 교수들, 폴리 프로페서라고 하죠. 정치하는 교수들 많아. 근데 교사는 없어. 정치 국회의원의 의석수는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주는 대표예요. 우리 교사를 대변하는 대표가 국회에 없어. 학교의 교육을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찰 쪽 대변하는 사람과 언론 쪽 대변하는 사람과 정치 교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먹는다면 이 사회의 교육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저는 제 책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사안이에요. 특히 미래 교사들한테 미안해요. 제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더 싸워서 여러분들이 됐을 때는 자유롭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교육하고 나가서는 투표도 하고 정당도 가입하고 원한다면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국회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바꾸고 다시 학교로 와서 학생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해. 못해. 네, 세월호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정의라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주게 했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반면교사예요.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이들하고 노래하고 뭐 건물도 만들고 뭐 체험활동 가고 이런 거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반면교사는 정의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우리 교육 3주체의 모임이었어요. 무거운 얘기들. 전 정치인을 제가 특정 정치를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정의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달려왔던 정치인이에요. 세월호 가족들하고 같이 정의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달려왔던 정치인이에요. 제가 정치인들한테 보냈어요. 메일을. 오세요. 오신 분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정의 이야기 책 나왔을 때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였던 것 같아요. 갖다 드리러 갔어요. 물론 그때 안 계셔가지고 아마 비서관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을 전 파란당 빨간당 이런 거 아니고 전 실용주의자거든요. 실용주의자가 뭔지 알죠? 정책이 맞으면 지지하는 거. 이쪽 무조건 나는 뭐 이 빠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권리가 있고 막 지위가 높고 이래도 난 안 믿어. 교수라고 해서 잘 안 믿어. 제가 믿는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납득되어질 때 믿어요.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이고 세계시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납득되어질 때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거나 유명하거나 그래서 믿는다면 그건 베이컨이 얘기했던 우상이죠. 우상이 뭐예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야, 교수가 거짓말해. 유명한 교수야. TV에 맨날 나와. 거짓말해. 근데 나는 이 교수를 좋아해. 유명하니까. 믿어. 그게 우상이에요. 베이컨의 4대 우상 아시죠? 여러분들은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상에 빠지는 순간 정의의 가치는 상실되는 거예요. 정의의 가치는 사람들마다 시대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순간 인문학은 없어. 인문학은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에서 인문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질문이 끝난 것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책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정치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불렀던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데 모든 것들은 정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필요했어. 제가 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분야별로. 정치인들도 안산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들 좀 유명한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뭐 저는 한 달 전에 밥도 먹고 그분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밥도 먹고 했어요. 물론 제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야지. 그죠? 저는 가난하고 국회의원은 돈이 많으니까. 저보다 월급이 많잖아, 솔직히. 그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정치적 중립 교사 필요하지 않나요? 아, 필요해요. 끝. 관심이 없어. 왜? 내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해도 내가 아파해 줄게 해도 그 친구의 마음까지는 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순자라는 순자, 동양의 그 철학자, 성악설을 주장했던 철학자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금은 뭐라고?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이 물이 잘못 찰랑거리거나 풍랑이 일면 배가 뒤집힌다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누구나 아는 얘기야. 근데 누구나 아는 얘기, 정의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나름대로 나만의 정의관이 있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부터 동양의 철학자로까지 정의관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 기독교의 성경과 코란과 여러분 불경의 뭐 반야심경이나 어디에도 다 정의관이 들어가 있어. 정의로우라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근데 정의가 어디 있나요? 맹자도 정의로움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 있죠. 소외된 계층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하죠. 뭐 가지지 못한 사람, 뭐 가난한 사람, 뭐 생활보호 대상자, 뭐 그죠? 예. 2차 수급자 뭐 등등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못 사는 것이 누구 책임일까요? 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죠. 누구 책임이죠? 너 책임이야.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얘 100% 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돌릴 때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실업급여 받아야 돼. 실업급여 지금 요즘에 너무 많다고 또 말이 많던데. 실업급여 받아야 돼. 그러면 실업급여 받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돈 한 뭉치 던져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면 여러분 돼요? 얼마면 돼? 미안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면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묻는 게 어때요? 그래, 너가 그렇게 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너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죠. 여러분 태어날 때 돈이 많은 삼성가에 태어난 거랑 그냥 일반적인 가족에 태어난 거랑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출발점이 만약에 다르다면 내가 100m를 진짜 전력 질주해가지고 뛰어도 이미 이만큼 100m 거리가 있는 거야. 75m까지 따라잡았어. 그래도 그 거리가 있는 거야. 얘는 미안해. 존나 뛰는 거야. 그죠? 그죠? 엄청 뛴 거지. 근데 얘는 적당히 뛰어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우리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평이라고 얘기해야 돼. 공평이 뭐냐면 평등은 있잖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평등이죠. 공평은 뭐죠? 키가 작은 아이와 키가 큰 아이가 있으면 키가 작은 아이한테 좀 더 높은 의자를 줘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야.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재물이라고 얘기했다. 재물이 뭐냐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높으면 나를 낮춘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서 균등하게 맞춰준다는 거야. 이 개념이 맹자에게 나와요. 항산항심에서. 국가가 백성이 가난하고 백성이 도적질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이것은 국가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도적대가 되고 막 굶어 죽고 하는 거야. 너라고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네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면 너도 똑같이 굶어 죽고 막 가족이 굶어 죽고 이제 도둑질 안 할 거야.
분유 사건 가끔 나오잖아요. 막 슈퍼나 저기 대형 마트에 엄마가 아기 분유 훔치다 걸렸대. 분유 값이 없어서 훔친 거야. 법에도 눈물이 있잖아요. 장발장이 빵을 훔쳤지만 자기 조카들 살리려고 빵 훔친 거야. 그걸로 종신형 받았어. 한번 탈출하다가. 그게 정의로워요, 법이? 법이 공평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특정 사람을 찍어가지고 너 이전에 네가 살았던 모든 과거를 내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있지, 너는 나쁜 놈이야, 내가 동네방네 소문 낼 거고 너는 이제 사회생활 못하는 낙인 찍을 거야, 이렇게 하고 얘만 파. 얘도 비슷해. 더해. 근데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이라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정의 얘기 쓰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이 착하고 법을 잘 지킨 학생 앞에서 법을 믿지 말라고 해서 미안한데, 법도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들면 모든 것에 결함이 있어요. 특히 법은 해석학에서, 우리 저기 윤리나 저기 철학에서는 가다머라고 해서 해석학자들이 나오거든요. 해석하는 거야.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A는 무죄고 B는 유죄인 거야.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얘는 물론 뭐 판례가 있으니까 그걸 또 맞추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의도 시대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했잖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는 존재해요. 여러분, 어떤 사회를 원하세요? 약육강식, 성적 좋으면 서울대 가고 앞으로 프리패스 타가지고 모든 직장 다 패스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최고의 월급 받으면서 나하고 월급 차이 한 100배, 200배 나는 그런 월급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만족스러워요? 그 아이한테는 좋을까? 경쟁을 통해서 이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해서 망치는 것이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 겸손이라는 걸 몰라. 이건 나중에 이거 되게 긴 강의여서 처음에는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법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의관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 정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그 고교 학점대로 가고 그다음 IB 테스트 막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주어질 시간 안에서 최대한 풀어내다 보니까 좀 섞여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의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가 있다. 그래서 정의가 법보다 앞선다라고 데이비드 소로라는 미국의 유명한 저항론자, 철학자, 교사였어요. 얘기했어요. 뭐라고? 정의가 법보다 앞선다. 왜? 법은 해석학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정의는 우리 공감 능력과 감수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의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빵을 주고 얘한테 빵을 안 주면 불공평하잖아. 같은 반인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오늘 우리 반 체육대 1등 했으니까 빵을 나눠줄 거야. 근데 넌 말 안 들었으니까 넌 빼고, 넌 내 마음에 드니까 2개. 정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의롭다는 걸 n분의 1이 딱 나눠주면 정의로운가? 일단은 정의로워 보이죠. 그렇죠? 일단 정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진정한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정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서 전쟁에 나가고 그러죠. 과거 2차 대전 때 왕자들이 많이 전사했잖아요. 그런 것이 보수의 개념이에요. 보수는 뭐냐 하면 과거의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수인 거야. 우리는 뭐죠? 수구 꼴통이잖아요. 뭐지? 나쁜 것도 다 내 건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뺏길 수 없어.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잖아요. 정의가 없으면. 이길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기고 나는 올라갈 거잖아. 실패하면 우울증 빠져가지고 죽거나 할 거잖아. 안 그래?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큰데요. 인간은 없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서로 비교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크는 루소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우리는 뭐죠? 주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했는데 이 주권은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전체 의사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전체 의사는 하나하나 각 개인이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 이걸 합쳐놓은 게 전체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권에 대한 얘기는 마치 저는 주권이라는 얘기도 마치 그런 것처럼 들렸어요. 정치적 힘. 국가가 어떻게 생겼어? 개인이 갖고 있던 권력을 나눠줘가지고 국가야 우리를 보호해줘. 그게 사회계약론이잖아.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조금씩 떼어서 나눠줄게. 그랬더니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뭐라고 했죠? 이게 바로 괴물이다. 국가가 괴물이 돼서 우리를 탄압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국가라는 게 그래. 권력이 권력을 저지해야 된다.